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4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들 입시가 많이 바뀌잖아요. 특히 생활기록부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많은 혼동이 있는데 정말 어머님들이 착각하는 것도 있고 아이들도 착각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생활기록부가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생활기록부가 간소화되냐면 수상 경력 대학교에 반영되지 않고요. 독서 활동도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하던데, 특히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정규 동아리, 지금도 그렇지만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빈칸 포함해서 3, 400개 작성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줄밖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자기의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대학교에 어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주 미흡해졌습니다, 기록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많이 혼동되는데, 더구나 진로 활동에 생활기록부에 지금은 진로 희망 사유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3학년들이. 그래서 진로 희망을 써서 자기가 왜 그 진로 희망을 가졌는지를 작성하는 칸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머님들도요. 그럼 비교과가 중요한 게 아니네. 그러면 우리 아이 그냥 수시 포기하고 아예 정시로 올인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큰 오해이십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생활기록부 반영 내역을 한번 제가 읊어드릴게요. 먼저 자율활동, 그게 비교과죠. 창체활동이라고 하죠. 창체활동에는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 더 포함된 진로활동도 포함될 수가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자율활동은 현재처럼 똑같이 현재 중학교 3학년도 500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역시 500자 쓸 수가 있는데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도 반영되지가 않는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봉사활동이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봉사활동 예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봉사활동이 있었고 개인이 하는 봉사활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전 현 고3들 같은 경우는 특기사항을 썼어요. 자기가 그 봉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점을 배웠는지. 그런데 일단 특기사항은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중3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봉사활동을 기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점을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활동 똑같이 기록은 700자, 그런데 진로희망 사용은 반영되지가 않고요. 자, 수상경력과 독서활동 상황은 아예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고2, 고1 같은 경우는 수상경력을 한 학기당 하나씩만 쓸 수가 있는데 중3 자체는 아예 반영되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 상황도 아이가 무슨 책을 읽었다라는 게 생활기록부에 쭉 나왔었어요. 그럼 그것을 보면은 평가자는 아이가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수시 포기해야 될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시는 뭐 아니면 도라는 방법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특, 즉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교특이라고 하죠. 그건 과목당 500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 먼저 수상 경력이 대입 미반영된다고 해서 학교에서 교내 대회 참석할 필요가 없을까요? 학교에서 교내 대회 하는 거 노력할 필요가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대회는 다 참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수상 경력에 참여하는 것은 기록할 수는 없지만 교과 활동란에는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학 경시대회도 열릴 수가 있고요. 독후감 대회도 열릴 수 있고 과학 경시대회도 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학생의 수학 경시대회, 과학 경시대회에서 참여하는 것은 교과 활동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심지어 어떤 책을 활용했다라는 도서명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에 빠졌다고 해서 비교과가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서 활동 기록되지가 않아 대학교에 비반영되지는 않지만 아이가 그럼 책을 읽을 필요가 없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죠. 대학교 입장에서는 책을 많이 읽는 아이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기록을 어디에다 하는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교과 활동 사항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정치와 법을 들었어요. 근데 정치와 법에서 어떤 과목에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점을 더 알기 위해서 뭐 법의 정책 몽테스키의 책을 읽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넓혀가는 기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하이 기록부가 축소가 되었다고 해서 비교과가 중요한 건 아니야.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학생 정말 알짜배기 기록만 넣어줄 것을 대학교에서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자율활동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율활동 미반영됐다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학교 공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창체 활동에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했었는데 현재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교과 활동의 비중이 가장 크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교과 활동의 비중이 크다라는 것은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과목을 들었어요. 어떤 내용을 배웠어요. 그 내용 가지고 자기가 책도 읽고 보고서도 작성하고 그와 관련 대회도 참석을 했어요. 얼마나 이쁜 학생입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결론은 스스로 났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상 경력, 독서 활동, 그 다음에 봉사 활동 미반영되었다고 해서 비교과가 축소되지 않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사 활동은 어떻게 하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 진로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했는데 개인 봉사활동은 미인정이라면 학교 활동만 미인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봉사활동 신청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학교에는 그 봉사활동이 없어요. 그러면 개인이 봉사활동 신청 작성을 해서 학교 측에 제출을 하면 학교 측에서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허가를 해준 그 봉사활동을 개인이 하면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단체 봉사활동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 봉사활동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러면 나 뭐 진로 희망 뭐 소홀히 해야 될까? 그 점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개인 봉사활동 단지 이름만 바꿔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중요한 것은 교과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 다음에 수상 경력, 독서 활동, 그 다음 봉사 활동이 개인 반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종의 4대 요소인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3 여러분 절대 수시, 학종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